안녕하십니까, 지니투어입니다. 원래 제가 엔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좀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어디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크미 쪽에 좀 돌아다니다가 근방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촬영 중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제가 좀 옆에 그 고프로 매달린 거 보시고 좀 한국인인 거 알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다. 태국이 저한테도 가장 길게 있었던 나라고, 아직 정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태국에서 창업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외국인으로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그거를 오늘 주제로 좀 삼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카페에서 촬영 안 하고 여기서 또 왔냐 물어보시면은, 뭐 그분이 이렇게 뭐 영상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직접 출연하기 좀 그렇고 그 가게를 이미 내놨다고 하시길래 그냥 저번처럼 저 혼자 영상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업종이면 모르겠는데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생각도 많이 해보니까 커피숍만큼은 태국에서는 권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카페를 켰는데, 여기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경쟁력을 갖추기 너무 힘든 업종이라는 점을 주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저 자체도 지금 개인 카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카페 아마존에 있잖아요. 근데 암만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 비싼 커피를 시켜도 100바트 못 넘는 상황에, 로컬 태국인들은 커피를 마셔도 이런 비싼 데에서 안 마신다, 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이니까 이게 더 싸게 느껴지는 건지 현지인들한테는 거의 밥 한 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실롬이나 아이콘C 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응커피라고, 퍼센트 커피라고 있어요. 그것처럼 애초에 타겟을 외국인으로 잡고 비싸게 파는 건 모를까.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많이 어렵고, 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임대료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태국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워크퍼밋 비자를 발급받고 가게를 유지하는 문제. 일단 뭐 전체적인 창업 비용만 따지면은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한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뒤따라오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현지인들과는 한 발자국 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커피숍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현지 파트너한테 51%를 주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차차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일단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퍼워크로 그렇게 비용들이 사라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정말 좋아가지고 그 사업이 번창을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게 유지비도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여기서 본전을 뽑고 이윤을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좀 그 중에서도 커피숍은 시간 내에 다 못 팔면은 벌려야 되는 부자재도 꽤 많거든요. 세 번째로는 커피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3번하고 4번이 태국에서 커피숍 산업이 내가 사업으로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일화를 좀 소개하고 갈까 하는데, 제가 작업하려고 수크미 쪽을 거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좀 스타벅스 제외한 다른 카페도 있잖아요. 거기는 뭐 저녁 식사 하고 나오면은 바로 폐장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태국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놀 때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번 물어보니까, 이유가 태국인들은 커피 마시는 타임을 한 번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제때 안 오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저녁 넘어서는 카페 잘 안 가는 편이고, 제 딴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망치기 싫다나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태국에서는 한국처럼 커피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고, 실제로 외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가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치앙마이처럼 대놓고 카페가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면은 뭐 로컬 커피숍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겼다가 어느 생각 보면 사라져 있고, 또 다른 데 생겼다가 어느 생각 보면 또 사라져 있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그 사람들이 비명을 되게 시끄럽게 지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해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인데요. 굳이 커피를 마셔야겠어? 라고 좀 약간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 태국 친구가 말해준 라이프 스타일 말고도 굳이 왜 커피를 선호하지 않는지 이유도 나름 생각해보면은 은근히 있더라고요. 일단 이 동네는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맛있는 제철 과일들이 그냥 말 그대로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있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야시장이나 가서 좀 가판대 가면은 뭐 맛있는 그 열대 과일이랑 얼음이랑 그 설탕 같은 걸 그냥 갈아가지고 건네주는데, 그거에 한 40바? 50바?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뭐 굳이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이티라든지 아니면 대만식 버블티라든지 다른 대체 용품도 많고요. 심지어 뭐 일본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그 여기 있는 음료 회사들도 꽤 많아가지고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신상 음료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경쟁력 있는 건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거는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굳이 지천에 마실 것들이 천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커피 마실까? 실제로 제 태국 친구들 중에서는 커피는 대놓고 안 마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커피숍 창업에 대한 이런저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강도 높게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유튜브 이거 하는 것도 엄청 올려가지고 피똥 싸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그럴싸한 사업 전략이 있으시면은 제가 무작정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가 잘못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좀 수습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지 오셔가지고 생활을 해보시고 현지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권이 어떤지 좀 관찰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늘도 뭐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여행 유튜버답게 여행 다니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쿤캅.